국립인보 한국자유총연맹 2021년 도민안전지킴이 생활의 안전의 안심을 함께 성장, 함께 성공을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지부에서 주관하는 화재 예방 교육을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요. 대면 교육이 아닌 줌으로 하는 점 아쉽지만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늘 우리 국립민복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이 솔선수범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은 주식회사 태양의료계 교육본부 본부장으로 있고 한국안전교육협회 부설 안전교육운동본부 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 함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성의 의미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함께 성장, 함께 성공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 발전에 애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함성으로 하였고요. 저는 원래 대면 교육을 할 때 안전울타리 쿠브라는 이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어린이집 6살 세 자녀를 둔 아빠로서 저희 가족은 이와 같이 6개월마다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가족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 가족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 먼저, 안전 먼저, 아이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3번씩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도 3번씩 외치고 마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 새로운 꿈과 재미와 새로운 희망, 그리고 웃음, 감동을 주면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포로나 휴가자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어감으로써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교제자 내지 학습자의 자세로 잘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안전사고가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알려드리는 화재 안전 매뉴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발생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전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 코드를 꽂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사용 후 중간 밸브를 꼭 잠가 주셔야 하고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때 산발이보다 큰 팬을 올리고 사용하는 것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한 불장난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늘 살펴보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 방심하지 않고 늘 조심조심 하는 것만이 화재를 피해가는 방법이라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 유형별 진화 방법인데요.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여러분 화재 진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화재를 요인에 따라서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K급 주방 화재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급 일반 화재는 가장 흔한 화재로 나무, 종이, 천 등 고체 가연물에 불이 붙어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흔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물건들이 바로 A급 일반 화재입니다. 이때에는 물로 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 B급 유류 화재. 기름은 물론 알코올 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대부분이 기름이 물에 뜨는 건 상식이죠. 여기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 떠서 퍼지고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죠. 젖은 모포 등으로 위를 덮거나 불연성의 가루,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뿌려 꺼야 합니다. 이 전기화재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붙이는 자동 소화 패치 119 스티커를 인별 10개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C급 전기화재,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119 스티커를 보내드렸고요. 이 C급 전기화재는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로서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감전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전용 분말 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 ABC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화재 진압 걱정은 끝입니다.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요리 재료로 인한 K급 주방화재는 ABC 소화기가 아니라 주방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 항상 비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장까지는 우리가 화재의 요인과 진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불이 났을 때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안전 수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자욱하고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기물이 떨어지거나 파손되어서 소리를 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치지 못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전자 호루라기를 인별 하나씩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각 제품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피할 때는 입과 코를 막고 계단으로 조심조심 대피를 하는데요. 이때는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입과 코를 물수건이나 젖은 수건 등으로 가리고서 이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번에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교육 훈련용이 아니라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내가 대피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정품으로 고가의 제품을 드렸으니 절대 뜯지 마시고 잘 휴대하고 다니시다가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재가 발생하여 만에 하나 내 몸에 불이 붙으면 눈과 입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좌우로 떼굴떼굴 구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9에 꼭 신고를 해서 우리 자유총연맹 회원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화재 예방 수칙에 대해 제가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과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불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게 됨으로써 도구를 만들어 땅을 경작하고 스스로 풍족하게 만들며
인류에 무한한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때로는 그 불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파괴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불,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할까요?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 등을 무심코 버렸다가 발생하는 경우, 불장난에 의한 화재 등이 있는데요. 이렇듯 화재 발생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코드를 꽂아서 콘센트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와 노후화된 전자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주 형태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화재.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원인에 따르면 화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주의였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피난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화재, 화재를 예방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보기 설치는 의무이며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화기 점검 방법으로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흔들어 봐서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약재가 응고되었기 때문에 실제 화재 시에 아무리 손잡이를 눌러도 분사가 잘 안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 점검 자주 해보셔서 소화기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들은 가족 모두가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의 코드는 빼두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라이터 등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가스레인지 등을 켜두고 외출하거나 잠이 드는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서 화재 예방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가스레인지에 연결한 부분에 설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가전제품은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과열되기 쉬운 곳은 먼지 청소를 자주 하시도록 합니다.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시설 관리인이나 외부 사설업체를 통해 점검하고요. 평소에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둡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2곳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미리 알아두고
현관이나 출입구 쪽에는 불에 탈 만한 물건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화재,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나 냄새, 열기, 사람들의 아우성, 기타 등등을 통해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합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봐서 계단으로 내려갈지, 대피 공간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불을 만일 먼저 발견한 경우엔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 경보벨을 누릅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할 때에는 불이 난 곳을 간단 명료하게 주소를 알리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끊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한 계단으로 대피해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연기에 질식할 가능성을 대비해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코와 입은 젖은 옷가지나 수건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때 화재 대피 구조 손수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자욱하고 한쪽 발코니가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쪽으로 대피합니다. 비상 대피 공간이 있는 주택에서는 그곳에서 구조 요청 후 기다리거나 신속하게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사전에 약속된 안전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아파트에서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나고 우리 집에 연기와 열기가 없다면 함부로 출입문을 열었다가 복도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어 연기를 마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초기 소화가 가능한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 등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즐을 잡은 뒤 불 쪽을 향하고 이때 손잡이를 움켜쥐어서 분말을 골고루 쏘면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이나 호텔, 기숙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반드시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K급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화재, 한번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서 소중한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주변을 살펴서 화재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경기도 모든 도민, 이웃의 안전을 지켜내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모든 회원분들이 먼저 화재 예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권고하고 우리 함께 약속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이었고요. 이 2021년 도민안전지킴이 경기도 지방보조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지부에서 주관한 이 화재 예방 교육과 함께 지원드린 물품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들 교육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첫 번째,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한 사람당 하나씩 배부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전자 호루라기를 하나씩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 콘센트용을 한 사람당 10개씩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서 교육 훈련용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또는 응급 상황 또는 화재 예방을 대비한 예비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에 대해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은 18년도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태양이륙에서 개발된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급해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봉하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개봉하시지 마시고 교육 훈련용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사용하는 고가의 제품을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실제 상황에 활용하시고요. 구조손수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모의 영상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자욱하고 정전될 수도 있고 또한 유독성 가스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공황 상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 손수건을 뜯을래도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뜯을 경우를 대비하여 절취선을 이 그림과 같이 10곳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당기든 바로 개봉될 수 있도록 응급 재난 시에 바로 개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취선을 따라 개봉을 한 뒤에는 장갑처럼 손을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 색깔이 약간 흰색이 아니라 진한 회색빛이죠. 이 이유는 좀 전에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화재 발생 시에 유독성 가스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 일부 들어가 있어서 정화작용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손수건 자체가 불에 강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양면으로 뒤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구조 손수건 안에는 태양에서 개발한 특수용액이 들어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허브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이와 같이 화재로 인한 사망률 중에 80%가 유독가스, 연기 등에 의해서 질식을 하여 사망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은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5년이 지났을 때 바로 교체하시면 되는데 이때에 고가의 제품이니까 아파트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걸레나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 손수건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눠드린 전자 호루라기인데요. 이 전자 호루라기가 여러분들이 도민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유용한 여러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파수 공진 방식으로서 호루라기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불어가지고 많이 교통 통제나 지휘 통솔 조정 등을 하셨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도 영향이 크다 보니 이와 같이 전자 호루라기를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전자 호루라기는 여러분들의 완벽한 지킴이로서 세계 최초로 USB 충전 방식이에요. 이 전자 호루라기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을 개봉을 하여 이와 같이 USB 충전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매일매일 사용해도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히 충전을 한 뒤에 아주 안 쓰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다. 그럼 1년 정도 대기 전력이 유지가 됩니다. 아주 유용한 제품이고 이 전자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루라기 1은 여러분들이 누르는 그 길이에 따라서 아주 큰 소리로 울리게 되고요. 두 번째 버튼은 프레시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아주 긴박하게 호루라기가 울립니다. 3번 정도. 그래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나 위험을 느낄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경찰분들이나 군인분들께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호신용 또는 경기 심판용, 레저용, 교육용, 사람들 통솔할 때 등등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아동이나 여성들을 위한 성범죄 예방용으로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제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 호루라기를 나중에 개봉을 해보셔서 눌러보시고 그리고 충전도 직접 해보시고 하셔서 다 좋은 용도로 활용하시고 오늘 화재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 화재 발생 시에도 불이야 하고 소리치기 어려우면 이 전자 호루라기를 길게 누르면 아주 주위에 위험 상황과 경각심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는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를 10세트씩 드렸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A, B. 우리 집 지킴이를 그려볼까요? 우리 집은 아빠가 지켜줘요. 우리 집은 몽이가 지켜주는데. 우리 집에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우리 집을 지켜준대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 붙여만 주세요. 마이크로 소화 캡슐이 반응하여 화재 확산을 예방해줍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119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들이 우리 집을 지켜준대. 붙여만 주세요. 마이크로 소화 캡슐이 반응하여 자, 제가 화면을 정지를 시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스티커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를 개봉을 하셔서 이 이미지와 같이 두 개의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바로 콘센트 안쪽에 그 아래쪽 그림과 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벽에 붙은 콘센트의 경우는 불이 붙으면 위쪽으로 붙으니까 위쪽에 붙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 방식이라서 뒤쪽 면만 벗겨내어서 콘센트 안쪽에 붙이시면 전기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한 영상을 아까 보셨다시피 이 면봉에 똑같이 공업용 신호를 묻히고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공업용 신나를 묻힌 다음 불을 붙여서 테스트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119 스티커를 붙인 쪽은 2초도 안 돼서 바로 꺼졌고요. 부착하지 않은 것은 계속 불이 붙어서 만일에 이게 모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주 큰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고요. 제품에도 설명이 있겠지만 유효기간은 이건 역시 5년입니다. 5년이고 개봉해서 이 앞쪽 면을 살짝 만져보시면 약간 꺼끌꺼끌할 건데 바로 그 꺼끌꺼끌한 안에 마이크로 캡슐이 그 캡슐 안에 이 소화기 역할을 하는 용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감지되면 얘 스스로가 캡슐이 터져서 산소 차단 및 그 냉각 효과를 일으켜서 불을 꺼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스티커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고 가정에 가시면 콘센트에 바로바로 이거 같은 경우 부착을 해주시고 5년 뒤에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 물품에 대해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과 전자 호루라기 그리고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 콘센트용에 대해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2015년부터 그 전에도 교육 사업을 쭉 해왔지만 특히나 안전교육으로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각 사람에 대해서 인생 자체가 각 사람의 종합예술이더라. 그 중에서 각 사람이 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안전 보안은 생명이라는 것을 나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화재 예방과 그런 대체 용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만일 오늘 교육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현장에 꼭 실천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파하셔서 모두의 안전에 앞장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살펴보고 찾아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서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늘 배우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라는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전해서 우리 국리민복을 위해 행복 바이러스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강사 같은 경우에는 1994년 5월 7일부터 일십백천만이라는 저만의 생활신조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일십백천만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이 10번 이상 웃는 것도 기쁜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하루에 100자 이상 의미 있는 글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 배움에 도움이 되는 글을 꼭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이것을 1994년 5월 7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모든 지원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활신조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생활신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켜나가다 보면 생활의 달인이 되고 경기도 도민의 안전지킴이의 최고의 달인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국리민복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각 지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2021년 도민안전지킴이 화재 예방에 대한 강의와 화재 예방 그리고 안전지킴이 관련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 전자호루라기,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 콘센트용에 대해서 우리 지원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을 하였던 임홍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항상 어디를 가든 안전 운행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아웃, 코리아 아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생활의 안전의 안심을 더하고 더하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